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드디어 KB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두 팀이 결정이 났습니다. 네, 한 팀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오래전에 이미 선착을 했던 신진서의 팀, 셀트리온. 그리고 바로 포스코케미칼을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고 올라온 전년도 우승팀 한국물가정보. 이렇게 두 팀이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물가정보팀이 2승 1패로 이기면서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떻게 결과가 날지요. 자, 이번 포스트 시즌 결과 확인해 보시면서 또 분석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최강힘을 증명하는 무대로 만들겠다.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자, 물가정보팀의 얘기이죠. 자, 1차전, 2차전 모두 최종국에서 허영호 구단과 박건우 5단, 그러니까 물가정보의 허영호 구단과 포스코케미칼의 박건우 5단이 만났습니다. 근데 두 판 모두 띠동갑 12살 선배인 허영호 구단이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1차전, 2차전 모두 결승점을 차지하게 됐어요. 뭐 아마도 플레이오프에 MVP를 준다면 허영호 구단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이번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는 바로 이 선수의 공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 한번 볼까요? 여기죠. 바로 안정기. 물가정보팀의 사지명 선수입니다. 안정기 선수. 바둑을 정말로 안정적으로 둔다고 해서 안정기 선수인데 이 선수가 바로 상대팀의 주장 그리고 한국 랭킹 3위인 변상일 선수를 잡아낸 것이 이번 포스코케미칼을 이기게 된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MVP를 준다면 이 안정기 선수에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이번 포스코케미칼이 사실 정규리그 막판에 굉장히 성적이 좋으면서 이번에 또 준플레이오프까지 쉽게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한 기세였거든요. 자, 그런데 물가정보팀을 만나서 역대적으로 이 물가정보팀에게 굉장히 약한 면모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그 징크스를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라면 역시 물가정보가 자랑하는 삼각편대죠. 변상일, 이창석 그리고 최철한, 그 중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최철한 선수, 백전노장 최철한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것이 포스코케미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아쉬움이 됐습니다. 1차전에서 박하민 선수 그리고 2차전에서는 강동현 구단을 만나면서 사실 뭐 대진 자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최철한 선수가 한 번 정도만 승리를 거뒀으면은 아마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물가정보팀이 전력이 탄탄하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주장인 신민진 선수가 1차전, 2차전을 모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3대1로 이겼다. 물가정보팀이 얼마나 센 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번 챔피언 결정전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2차전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안정기 선수, 안정기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바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변상일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바둑인데요. 자, 두 선수는 97년생 동갑내기 기사입니다. 하지만 동갑내기 기사라는 것을 빼면은 지금까지 바둑에 걸어온 길이 정말로 다른 상황이에요. 변상일 선수는 입단도 굉장히 빠르고요. 입단과 동시에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정말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아온 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21년 3월 현재 랭킹 3위. 한국 신민준, 신진서와 함께 한국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사로 성장을 한 반면에 안정기 선수는 입단 자체부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입단 자체가 굉장히 늦었죠.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 선수가 프로 아마 오픈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포인트 입단에 성공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이 선수가 포인트 입단 최초의 입단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기 선수는 입단이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량을 연말하면서 지금 현재 45위까지 랭킹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름에 정말 걸맞는 아주 안정적인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정기 선수를 이기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힘든 대국을 해야 되는 그런 기사예요. 자, 두 기사는 지금까지 4번을 만났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3승 1패로 앞서 있는데 가장 최근에 안정기 선수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바로 1국, 2차전 1국 2시간 장고대국에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 안정기 선수가 1국에 나온다는 거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상일 선수를 2시간짜리 바둑에 내보낸 것이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의 좀 승부수가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1차전에 나왔던 강동윤 선수와 붙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안정기 선수와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1지명과 4지명, 그것도 장고대국에서 변상일 선수가 안정기 선수와 만나게 됐기 때문에 이 오더 자체만 놓고 봐서는 물가정보팀이 조금 기분 좋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이 골리앗과 다윗, 정말 나보다 전력이 확실히 강한 선수를 상대로 안정기 선수가 어떻게 대국을 펼쳤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대국은 안정기 선수의 100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초반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수가 바로 이곳, 대각선을 두었죠. 여기로 보통 이제 이쪽 하점, 소목 다 두어갈 수 있는데 변상일 선수가 아마 이렇게 두었으면 무조건 대각선을 두었을 거예요. 변상일 선수 바둑을 보면 거의 다 대각선을 두어갑니다. 아마 안정기 선수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대각선이 펼쳐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투 바둑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정기 선수는 그것도 염려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둑에서 안정기 선수의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곳곳에서 드러나거든요. 자, 두 번째 수부터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자, 양쪽에 화점을 두어가니까 안정기 선수는 모두 소목을 차지하는 수를 두었고요. 자, 걸쳐가니까 입구자, 걸쳐가니까 입구자. 자, 여기 딱 작전이 드러나죠. 나는 너와 싸우지 않겠다. 나는 너와 싸우지 않겠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딱 보이죠. 길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칸 벌려서 천천히 변상일 선수 두어가고요. 이 자리는 지금은 너무 좋은 자리죠. 같은 두 칸이지만 협공 자체가 위력이 다릅니다. 당연히 이쪽 두 칸이 정수고요. 자, 그러니까 바로 3-3을 팠습니다. 나릴자, 변상일 선수는 나릴자 많이 두죠. 붙여가게 되면 역시 한번 싸워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안정기 선수는 오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치받고 젖혀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 계속해서 변상일 선수는 도발을 하고 있어요. 싸우자, 붙자, 친구야. 거의 그런 느낌이죠. 자, 여기를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요즘에 많이 두어가는 이런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가는 수도 있는데 요렇게 두면 약간 느슨한 느낌은 있죠. 자, 그러니까 안정기 선수가 일단 싸움을 걸어가요. 받아줍니다. 자,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자, 이 형태에서 이 나릴자로 두어간 수, 저는 이 수가 다분히 안정기 선수의 전략적인 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형태는 현재 프로들 바둑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기 선수가 이 형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릴자는 분명 인공지능의 블루스팟 자리가 아닙니다. 퍼센트가 떨어지는 수예요. 자, 여기서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3칸을 벌려서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흑이 나릴자로 들어와서 이 두 점을 공격하고 백은 다시 나가는 형태가 되는데 싸움이 필연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블루스팟의 자리인데 안정기 선수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변상일 선수와 대국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퍼센트지가 떨어지더라도 두텁게 두는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정말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 붙여가는 수가 너무 당연하고요. 이렇게 되면 늘고 여기를 뚫고 나가는 이제 외길 진행이에요. 이러고 이제 나릴자 두고 이렇게 다가오는 형태가 됐는데 요 나릴자 수로는 변상일 선수는 여기를 하나 젖혀서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길 두게 되면 이제 여길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건 이렇게 두어서 이건 흑이 좋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끊었을 때 여기 꼬부려서 백이 한 점을 끊어 잡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실전처럼 이렇게 나릴자로 좀 작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큼지막하게 모양을 키워가는 것이 변상일 선수는 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좀 글쎄 안정기 선수가 너무 차분하게 두니까 변상일 선수도 좀 덩달아 그렇게 두어가는 것 같아요. 여길 나릴자 뒀는데 여길 다가오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리고 꼬부려 가니까 요 느는 자리가 아주 두터운 곳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두터운 자리예요. 이렇게 펼쳐가면서 안정기 선수의 지금 전략대로 안정적인 바둑을 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젖혀가서 이 수는 많이 나오는 수죠. 막아가게 되면 여길 끊어서 가겠다는 얘기고요. 여길 두면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고 우변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쪽을 잡아도 역시 단수 쳐서 이쪽을 두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두어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걸쳐가거나 해서 이쪽을 삭감하면 됩니다. 이것도 백이 나쁠 건 없는데 자, 여기서도 안정기 선수의 또 전략적인 선택이 나오죠.
이 단수치고 호구를 쳐서 이 변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형태는 인공지능으로 돌려보면 분명히 백이 손해라고 나와요. 예, 백이 실리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잘 선택하지 않는 수입니다. 하지만 안정기는 오늘 조금씩 평가가 나쁘더라도 어차피 그것이 승패랑 크게 상관이 없다면 나는 오늘은 길게 두겠다. 예, 변상희를 상대로 이것이 더 유리하다. 예,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에요. 자, 이렇게 두어가니까 흑도 이제 더 이상 싸움 걸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켜갔죠. 자, 그리고 날일자로 두어가니까 정말 천천히 가죠. 여기서도 사실은 이곳을 붙여서 요 두 점을 공격하는 것이 더 좋은 자리고 사실은 제1감의 자리인데 안정기 선수는 오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질 않아요. 여기서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붙여 늘어가는 수가 좋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붙여서 이제 2단을 젖혀가서 실리를 차지해 나가는데 이 수는 좀 실수였어요. 나머지 그 전의 수들은 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수로는 지금은 요 날일자로 두어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기를 갔으면 이 하변 쪽 흙 모양도 지워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은 흙의 큰 모양이 만들어질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잘게 개가바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진행이었는데 요 붙여서 젖혀간 것이 지금은 좀 너무 실리를 탐한 수였습니다. 자, 단수 하나 치고 호구쳐 간 판단이 아주 좋았고요. 이제 단수를 치게 되면 이어서 여기를 늘게 되면 이제 이쪽을 쭉 밀어놓고서 이런 식으로 크게 키워가게 되면 우변과 하변이 서로 마주보면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백은 좀 우변 쪽으로 편중에 대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좀 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안정기 선수도 반발을 하죠. 한 점을 끊어가는 반발을 했는데 이렇게 한 점을 잡아버리니까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젖혀서 어쩔 수 없죠. 여기를 두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단수 치고 이런데 끊어서 한번 싸워보고 싶기는 한데 지금 이 형태는 여기를 단수 맞으면 이 백 전체가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호구 치는 수는 어쩔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받지를 않고 또 있는 수가 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쪽 백이 또 못 살아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갔는데 이렇게 막아가니까 흙이 양쪽을 다 두는 선택이 됐어요. 초반은 확실히 변상의 선수가 우세한 형세입니다. 자, 이쪽을 뛰어드니까 이렇게 밀어가서 선택을 하죠. 자, 이 형태는 나갈 수도 있지만 요 나가는 형태는 싸움 자체가 아무래도 백이 좋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가서 한 점을 버리는 선택은 좋았습니다. 자, 붙여놓고 이제 느는 선택을 했는데 이 수로는 한 칸을 띄는 것이 좀 더 좋았어요. 한 칸을 띄웠으면 이 나와서 끊는 수 때문에 백이 흙이 치받거나 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치받게 되면 이렇게 늘어서 가는 선택이 돼요. 자, 요 모양과 실전을 비교해 보시면 그냥 늘었는데 흙이 이렇게 와버리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됐죠. 이제는 여기를 두더라도 계속 젖혀버리면 하변이 너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는수로는 한 칸을 띄었어야 돼요.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약간씩 안정기 선수가 조금 느슨한 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바둑은 흙 쪽으로 점점 우세가 가는 바둑이 됐습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변상의 선수가 좀 괜찮은 흐름이었고요. 자, 여기 날일자 일단 흙의 모양을 깨는 좋은 자리였죠. 자, 여기서는 흙이 모자를 씌워서 공격을 하고 싶지만 요 끊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맞게 되면 오히려 흙이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켜갔고 그리고 입구자를 가면서 넘어가는 수와 이제 중앙으로 한 칸 띄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손을 빼고 그냥 이 두 점을 튼튼하게 잡아둔 것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가니까 여기서 안정기 선수가 이제 하나 끊어놓고 이제 넘어가는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이 수로는 지금은 여기를 두어가지고 이쪽을 빨리 뭔가 이 하변 쪽의 흙 진영을 깨는 수를 선택하는 것이 정수였어요. 물론 여기는 끊어가더라도 지금은 뛰어나가서 크게 공격당할 똘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선택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정희 선수가 너무 두텁게 뒀어요. 이 수는 흙이 여길 먼저 손이 오게 돼서는 확실히 흙이 좀 편합니다. 변상의 선수가 이 민수로는 여길 하나 밀어놓고서 미는 게 아니라 날일자로 진행을 했으면 좀 더 좋았습니다. 지금은 미는 것보다 날일자가 더 좋죠. 이랬으면은 변상의 선수가 확실한 우세를 잡을 수 있었던 바둑인데 요 민수가 약간은 좀 발이 느렸고요. 자, 이러니까 젖혀서 이렇게 교환해 놓고 이제 중앙을 깨는 작전을 하죠. 자, 여기서 그런데 이 눈목자가 아주 재밌죠. 이 단수를 쳐놓는 것을 지금 하면은 당연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갈 수도 있는 형태인데 요 교환을 하지 않아요. 예,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를 실전에 그냥 가니까 요 미는 수를 너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을 띄워놓고 여기를 바로 하나 끊어놓고 밀었는데 이 수가 변상의 선수의 오늘 이 바둑에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 수로는 지금은 이렇게 어깨를 짚는 것이 아주 좋은 자리였어요. 이 한 칸 띄어져 있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이 넘어가질 못합니다. 예, 여기 중앙의 약점 때문에 넘어가질 못해요. 예, 이건 이어야 되니까, 이건 차단이 되니까 이건 백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한 칸 정도 띄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교환 자체가 흙이 굉장히 득이에요. 이러고 단수를 하나 쳐놓고 중앙을 지키든 아니면 다시 여기를 두더라도 이 교환 자체가 흙이 굉장히 득입니다. 여기를 어깨 짚어 갔으면 변상의 선수가 이 바둑을 계속 우세를 지켜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길 단수를 안 쳐놓으니까 여기를 너무 두고 싶은 거예요. 실전 심리상. 근데 밀어갔는데 이 수가 조금 아쉬웠어요. 자, 안정기 선수가 이 지금 바둑이 좀 기분 나쁜 형세에서 이 바둑을 추격하게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일까요? 자, 안정기 선수가 아주 멋진 수를 두는데요. 바로 이 수입니다. 이 이선의 저공비행으로 치중간수. 이 수는 사실 책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유명한 맥이죠. 위로 받으면 밑으로 넘어가서 이건 집으로 굉장히 득이고 또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 요 한 점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고 끊어서 사석으로 버리는 수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형태죠. 자, 붙이고 끊으니까 흙이 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단수 쳐서 귀가 다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중앙 하나 단수 치고 바깥에를 완전히 싸바를 쓰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바둑이 백이 많이 따라오는 바둑이 됐습니다. 요 이선에 치중 가는 이런 수는 정말 꼭 알고 계시면은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수입니다. 요 수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멋진 수를 뒀죠? 자, 이렇게 되면 형세가 많이 좁혀졌어요. 이렇게 선수로 활용을 하고 중앙을 씌워가니까 갑자기 이쪽 흙 5점이 너무 얇아졌습니다. 예, 변상의 선수가 이 돌이 두터웠던 돌인데 갑자기 얇아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을 보강을 했는데 자, 그리고 여기 막는 수가 아주 컸습니다. 집으로 굉장히 컸죠. 반대로 흙이 한 칸 뛰는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25집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막아가면서 어떤 수가 생겼냐? 나중에 이 끼워서 패를 하는 수가 생겼습니다. 당장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이 끼워가는 패가 이 바둑에서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호구를 쳐가니까 바둑이 지금 미세해졌어요. 그러니까 변상의 선수도 이제는 방심할 수 없는 형세가 됐습니다. 중앙을 이렇게 지켜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을 지켜갔는데 이 수로는 여기 날짜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기를 두었으면 이 바둑 계속해서 아주 미세한 눈 터지는 반지 승부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이쪽은 어차피 두더라도 한 칸을 띄어가면 크게 깨지는 곳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은 곳입니다. 여기를 연결했어야 백이 전체가 두터워지고 요 중앙 쪽에 공격을 할 수도 있었던 곳인데 이 자리를 두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웠어요. 이거 밀어간 게 정말 좋았죠. 선수가 되는 곳이라서 아주 두터웠고요. 그리고 하나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일선을 젖혀가는 수를 두는데 변상의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바둑에서 아마 가장 좀 후회가 될 만한 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는 그냥 아마도 시간 연장책으로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선수 활용하려고 둔 수인데 이 수로는 지금은 여기를 두었으면은 이 바둑은 아마 흙이 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을 지켜두었으면 집으로는 10집 이상 확실히 앞서 있고요. 중앙 흙만 크게 공격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흙의 승리였습니다. 여기가 보기에도 아주 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당연히 그냥 받아주겠자고 두어간 수가 아주 경솔했어요. 이 수에서 안정기 선수가 받지 않고 이쪽을 젖혀간 수가 아주 날카로웠고요. 이건 이제 끊어가게 되면 일로 늘어서 집이 많이 깨지죠.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받게 되면 여기 끊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환을 선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큰 득입니다. 흙이 나를자로 둔 거랑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쪽이 두터워지게 되면 이 중앙 흙에 대한 공격도 가능해집니다. 이건 급격하게 이제 미세해지는 거예요. 자, 변상의 선수가 그래도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였는데 아마도 이 실수한 것이 좀 후회가 된 것인지 여기서 이제 변상의 선수가 이쪽을 건너붙여서 이걸 끊어가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수가 결과적으로 또 무리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여길 붙여서 이렇게 끊는 수가 성립이 되긴 했는데 여길 막상 딱 이어버리니까 원래는 여길 이어서 다 잡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쭉 틀어 막아서 이렇게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한 점을 잡게 되면 이 백은 연결이 됐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붙이는 게 너무 크니까 여기서 이은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으면 이걸 쭉 한 다음에 자, 이 장면이죠? 한 점을 잡게 되면 여기서 이쪽을 지키게 되면 여기 붙여서 여기 집이 너무 많이 깨지죠? 자, 그러니까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기를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중앙이 이거는 거의 살 수가 없는 형태예요. 바깥에가 백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버렸습니다. 이 중앙이 얇아서. 그래서 변상의 선수가 결국은 방향 선언을 해서 세 점을 버리고 이쪽을 잡는 선택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정수였어요. 지금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수를 잡게 돼서는 생각보다 별로 한 것이 없었죠. 바둑은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됐습니다. 자, 중앙에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요수로도 이제 안정기 선수가 한 칸만 더 갔으면 아마 흙이 좀 더 곤란했을 것 같아요. 좀 더 곤란했을 텐데 약간은 느슨했죠. 흙도 이제 치받고 이렇게 연결하는 수순이 오게 돼서는 수습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수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집으로도 한 10집 정도 되는 곳이고 여기가 이어지니까 이쪽에 끼워서 패를 하는 수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자, 있게 되니까 실전에 변상의 선수가 이쪽 단수를 치게 됐는데 이 수가 만약에 졌으면 패착이 될 뻔한 수였어요. 이걸로는 지금 여기를 무조건 지켰어야 됩니다. 지키고 백이 뭐 막는 이런 수순이 됐을 텐데 이랬으면 바둑은 아주 미세한 바둑이 됐을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지켰어야 되는데 변상의 선수가 버텼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정기 선수가 여기 패 들어갔으면 지금 바둑이 여기서 끝날 뻔했습니다. 따내더라도 자체 패감이 백이 많아요. 이렇게 둬서 흙도 물론 자체 패감이 하나 있지만 여길 한 번 더 패를 쓰게 되면 패감이 없습니다. 흙이 다른데 패감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여기 뒀으면 거의 끝나는 바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수순 중에 보면은 만약에 뭐 이런데 끊었을 때 흙이 이거 이으면 어떡하냐, 따냈을 때 여기 양단수 되면 이거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어주면 단수 쳐서 이쪽이 다 죽으니까 이건 백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단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늘어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빵 따냄을 하더라도 이렇게 치받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귀는 살아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 흙이 전체가 한 집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죠. 다 죽었습니다. 이건 흙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반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에요. 절묘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패를 들어갔으면 지금 바둑이 끝날 뻔했는데 안정기 선수가 이 수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쪽을 막는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는 여기를 늘어놓고 중앙을 나를짤 두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지금도 패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형태가 묘한 게 이 바둑은 다른 데는 백이 패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체 패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까랑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 지금은 이곳을 끊어가자고 하는 게 다 패감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는 이걸 이어서 연결시켜주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은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늘어서 둬야겠죠. 문제가 이 백 중앙 전체가 못 살아 있는 겁니다. 이 나를자가 오게 되면서 이 백이 살아가는 수가 없어졌어요. 이 백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패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패감을 받게 되면은 패감이 모자릅니다. 여기 하나 쓰더라도 흙은 여기 패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백이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를자가 오면서 절묘하게 또 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결을 한 수가 정수였고요. 자, 그리고 단수 치고 따낸 장면인데, 자, 바로 문제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변상의 선수가 여기를 지켰으면 이 바둑은 반집 승부였습니다. 눈 터지는 반집 승부. 그런데 변상의 선수가 뭐 본인이 좀 실수한 것이 아쉬웠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착각을 한 것인지 여기서 이걸 찝어가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수가 최후에 패착이 됐습니다. 자, 실전의 진행을 보시면 여기서 안정기 선수가 이쪽을 두지 않고 받지 않고 패를 간 것이 결정타가 됐어요. 자, 계속 보여드린 이 형태죠. 패를 따내고 먹여치는 패감 하나 썼죠. 자체 패감을 하나 쓰고 따내니까 여기서 더 이상 패감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기 패감을 하나 쓸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 흙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밀고 가는 수가 백의 팩감이 생겼어요. 있더라도 여길 찝어가게 되면 이 중앙이 다 죽죠. 예, 이 정도 득으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중앙에 팩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흑이 팩감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변상현 선수가 여기 찌르는 팩감을 썼는데 해소하고요.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이쪽을 받아두지 않고 여기를 이어간 수가 정말로 결정적인 좋은 나이스 판단이었습니다. 여기를 잇게 되니까 이쪽이 다 죽었죠, 흑이. 그러면 여기를 다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가 그냥 죽지 않고 패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일로 치더라도 이어서 이쪽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끊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는데 한쪽이 패가 돼버리니까 이 흑이 이 백을 다 잡아야만 지금 이길 수가 있는 형태인데 한쪽만 살아도 지금 백이 이기는 바둑이거든요. 패가 나서는 바둑이 지금 거의 끝이 났죠. 팩감이 너무 많아요. 백이 자체 팩감을 쓰니까 이쪽 쓰고 이런데 팩감을 쓰니까 견딜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붙여가는 팩감을 쓰니까 더 이상 여기서 변상현 선수가 받지를 못했는데 이걸 받아가게 되면 여길 둬서 뭐 이런데 팩감 한두 개 나오더라도 이건 또 단수 쳐서 악수가 돼서 쓸 수가 없죠. 뭐 이런 정도 하나 정도 팩감을 쓸 수는 있지만 여기 막는 것부터 다 팩감입니다. 예, 이걸 잡으러 가려면 여기 치고 실전에 단수 치면 또 이어야 되고 견딜 수가 없어요. 팩감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해소를 했지만 이렇게 위로 하나 연결을 하자고 하고 일선에 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주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됐습니다. 한 점을 따내니까 잊지 않고 여기 있는 수가 좋았고요. 따내니까 여길 둬서 아주 깔끔하게 한 집 한 집 만들어지면서 완생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변상현 선수가 결국은 돌을 던지는 바둑이 됐는데요. 차이는 지금 반면으로도 한 백이 한 4-5집 앞서는 그런 바둑이에요. 지금 딱 봐도 여기와 이쪽이 바꿔치기가 됐는데 백이 훨씬 득을 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안정기 선수가 정말 대어죠. 상대팀 주장이자 한국 랭킹 3위인 변상일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번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물가정보팀이 3대1로 이기는데 가장 큰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운 그런 판이 됐습니다. 안정기 선수가 지금 사실 랭킹 45위고 4지명인 선수인데요. 오늘 정말 전략적인,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전략을 갖고 있는 선수, 그리고 전투력이 강한 변상일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인가, 이걸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좀 길게 가는 작전이 주요했고요. 바둑이 뭐 순탄하게 이긴 바둑은 아니지만 결국 후반에 변상일 선수의 실수를 이끌어내면서 오늘 말 그대로 대형 홈런을 쳤습니다. 자, 물가정보팀 입장에서는 이 4지명인 안정기 선수마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셀트리온과의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정말 해볼 만한 전력이 됐습니다. 강동윤, 신민준의 강력한 원투펀치에 박하민, 허영호, 안정기라는 모든 팀을 통틀어서도 아마 가장 밸런스가 잘 맞는 팀이 물가정보팀인 것 같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신진서와 원성진을 보유한 셀트리온과의 승부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사실 이창석, 최철한 그리고 변상일이라는 가장 강력한 이 삼각편대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이만큼 이 물가정보팀에게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마 2018년도부터 팀 7연패를 물가정보팀에게 당했는데요. 오늘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마저도 그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26일부터 펼쳐지는 챔피언 결정전, 셀트리온과 물가정보, 또 물가정보팀과 셀트리온의 챔피언 결정전, 정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포스트 시즌 2차전 변상일 선수와 안정기 선수의 2차전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